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오늘은 월간조선, 국정원, 북한개발기금 조성기획회의섰다라는 소식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현대맨 조광현 씨, 김정은의 북최악 상황 모면해준 현대자산철거 지시보고 결심. 남북 경협 개선 방안 만들어 북한라인 있는 A, B씨 통해 소통. 2020년 5월에서 6월 남북관계 경색하자 A, B씨에 접근한 국정원. 국정원 2020년 7월 14일 A씨에게 대북 특사 요청. A씨 특사 무산되자 개선안을 제안서 형식으로 바꾸고 기금 내용 넣자고 한 국정원. 기금 용도, 철도, 전력 등 기간산업, 관광자원 개발, 산업공단 신설 등 다양. 10조 원 이상 누적된 남북 경협자금의 행방은 제2의 대북송금 사건으로 비화할 수도. 월간조선 취재 결과 문재인 정부와 국정원이 김여정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최악으로 치달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 7월 북한 측 한라인을 보유한 제중동포 대기업인 A씨에게 대북 특사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2020년 1월부터 한국인 조광현 씨의 남북 경협 개선 방안을 가지고 시작한 북한 한라인과의 협상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는 국정원의 대북 특사 요청을 대의를 위해 거절했다. 자신이 직접 나설 경우 북한 측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우려했다. 대신 국정원의 개선안을 한반도 평화정착 위한 호소문 형식으로 변경해 자신의 명의로 발표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다. 국정원은 며칠 뒤 2020년 8월 한미훈련 종료 후 A씨 명의로 호소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정부 고위층과 협의했다고 전해왔다. 이에 A씨의 최측근인 B씨는 조씨에게 호소문을 함께 준비하자고 했다. 호소문을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국정원장 등 국정원 수뇌부가 교체되면서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수장이 바뀌자마자 국정원은 함께 준비하던 호소문을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 경협을 위한 제안서로 변경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신들과 함께 제안서를 만들어 국정원에 주면 통일부에도 전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을 통해 북한에 공식 제안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국정원은 A, B씨와 제안서를 합작하는 과정에서 기존 개선안의 3가지 내용을 추가하자고 했다. 기금의 발기와 운용, 남북 공동방역, 이산가족 중국 접경 상봉이 그것이었다. 호소문을 준비하면서는 아무 요구가 없었는데 제안서를 합작하자고 한 후에는 추가 내용을 넣자고 한 것이다. 개선안으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튼 조씨는 기금의 발기와 운용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정원 측이 A씨의 순수한 인도적 대북 지원 민간기금 구상을 악용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했다. 그럼에도 A, B씨는 기금 부분을 포함했다. 국정원이 제안서를 함께 만드는 과정에서 남북 경협자금이 10조 원 이상 누적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사실이라면 국정원은 동포 대기업가 A씨를 앞세워 북한 개발을 지원하는 성격의 기금을 기획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만약 북한 지원을 목적으로 기금을 기획하고 실제 조성한다면 제2의 대북송금 사건으로 비화할 수도 있는 탓이다. 제2의 대북송금 사건으로 비화할 수도. 현대상선의 4천억 원 대북송금 사건은 2002년 월간조선 5월호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사건의 요지는 현대그룹 정몽원 회장의 소개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김정일과 만나기 위해 마쿠 흥정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4억 5천만 달러를 보내기로 약속하는데 자금은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현대상선을 거쳐 현대아산으로 대출하도록 하고 이를 달러로 환전, 국가정보원 등을 시켜 해외 김정일 비자금 계좌로 불법 송금하고 나서 평양회담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2019년 말부터 2020년 8월 말까지 조광현 씨가 마련한 개선안을 둘러싸고 그와 유명 조선족 대기업인 A씨, 북한 정부에 정통한 그의 측근 B씨, 중국에서 활동하는 국정원 고위 간부 사이에 벌어진 일을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어 보인다. 그들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참고로 개선안을 만든 조광현 씨는 남북관계의 큰 상징이 된 고 정주영 회장의 소대 방북 당시 현대에서 근무했던 인물이다. 2019년 10월 말 북한 김정은은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 우리 기업과 정부가 금강산 내 소유한 시설은 21개로 파악된다.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기업은 현대그룹 계열사 중 남북 경협 사업을 전담하는 현대아산이다. 현대아산이 보유한 시설은 금강산 관광지구 내 해금강호텔, 온정각동, 서관, 금강산 옥류관, 금강산 온천빌리지, 구룡마을, 금강빌리지, 연휴공급소, 부두시설, 금강산병원, 사무실 및 숙소 등이 있다. 이외에 현대아산은 금강산호텔, 외금강호텔을 북측으로부터 임차, 리모델링 및 시설 유지, 보수 등으로 투자를 진행했다. 과거
북한을 최악의 상황에서 모면하게 해준 현대그룹 자산 철거 압박은 너무 심하다는 판단하에 조 씨는 결심했다. 아무 권한 없는 민간 신분이었지만 장기간 구상해온 남북 경협 개선안을 정리해 북측에 전달키로 한 것이다. 조 씨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 관계는 나름대로 개선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며 겉만 화려했지 전략은 미흡했다. 차후라도 남북 관계가 잘 되기를 바라는 바람에서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해 가능성을 확인한 남북 경협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그 일의 이야기다. 북한 한라인 가진 제중동포 A, B씨와 연결. 2020년 초 수소문 끝에 북한의 한라인을 가진 몇 안 되는 인사 중 한 명과 연결이 됐다. 그는 중국 선양에서 대기업을 운영하는 총수였다. 앞서 대북 특사를 제안받은 A씨다. 그는 북한에서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A씨에게 원산개발 중국 자본 유치 권한도 위임했다고 한다. 조 씨는 A씨에 대해 현 정부와 북한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분이라며 사업에 영향을 미칠까 이름을 밝히지 못하지만 남과 북에서 신망이 두터운 제중동포 기업인이라고 했다. 조 씨는 A씨가 누구보다 민족 화합의 열망과 민족애가 남달라 첫 대화부터 매우 감동적이었다고 했다. A씨는 늘 남과 북의 화합을 기원하는 인물이라고 한다. B씨는 조 씨에게 개선안의 획기적 내용에 가슴이 벅차다고 했다. 조 씨는 B씨와 밤샘 통화를 했다. 작년 초 조 씨가 A씨와 B씨에게 제시한 금강산 개발, 개성공단 국제화, 남북철도에 대한 개선안을 기초로 A, B씨가 만든 제안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남북협상. 조 씨는 금강산 공원의 범위를 단발령, 임나무 포함,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절반 규모로 대폭 확대, 조성하는 신개발을 화천, 원산 고속철도 협력과 연계하고 내금강 폐선 철도를 스위스 융프라우를 오르내리는 관광용 산악열차와 같은 관광철도로 복원하면 큰 수익이 날 것이라며 북한은 금강산 관광으로 수익을 낼 수 있고 우리는 교통망을 통해 대륙철도 연결이라는 수건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남, 북이 모두 유익한 방안이라고 했다. 그는 이 개선안 속 금강산 관광 내용에 대해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 홀딩스 회장에게 평가를 요청하니 굿 아이디어, 하지만 미국인이라 지금은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답이 왔다고 했다. 두 번째, 화천, 원산 평화고속철도, 남북협력 건설 제안. 조 씨는 남북한 전역을 H축 형태로 개발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철도 계획은 북한의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효율적이지 않은 계획이라며 화천, DMZ, 창도, 회양, 고산, 원산 간 고속화 철도 건설을 제안한 이유는 수도권에서 원산 경유, 러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최단거리이고 고속화가 가능해 가장 효율적이다. 공사기간도 5년으로 짧다. 또 원산과 금강산을 연결하는 철도가 절실한 북한에서도 협력 가능성이 가장 큰 노선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B씨는 화천, 원산 고속철도 남북협력 건설 방안을 북한 한라인에 제시했더니 일주 후 우리 현실상 매우 건설적이라며 크게 호평했다. 이런 반응에 나도 매우 놀랐다고 했다. 세 번째,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국제산업공단화 제안. 이에 대해 조 씨는 제중동포 기업 유치로 개성공단이 국제화를 이뤄 공단이 안정될 시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개성공단 입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의 기술연수원, 민족문화예술센터, 경기장, 교육센터 등을 조성하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한라인은 남북 경협 개선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중국 조선족 기업의 개성공단 유치와 관련 화천, 원산 철도도 좋지만 이것은 현실상 최우선 할 일이라 관심이 많다고 했다. 2020년 5월 1일쯤 B씨는 중국 당국에 중국 조선족 기업의 개성공단 입주에 대해 문의했다. 중국 당국은 협조가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을 보냈다. A, B씨에게 찾아온 국정원 요원. 2020년 5월 3일 북한군은 강원도 전방 비무장지대 내 우리 군 지피를 향해 수차례 총격을 가했다. 김정은이 20일 만에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바로 다음 날 이뤄진 도발이었다. 지난 2015년 목함 지뢰 도발 이후 5년 만에 이뤄진 직접 타격이었다. 우리와 북한은 4.27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로 2018년 9.19 군사합의를 통해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지피시범 철수, 상호 적대행위 중지 등을 약속했다. 명확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란 지적이다. 남북관계가 악화해서였을까? 다음 시간 2부에서 이어서 해당 소식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성산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